7월 21일, 오늘은 달 착륙 50주년입니다. 이럴 때 꼭 언급되는 인물, 달에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사람, 하지만 영화 퍼스트맨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우주 비행사의 육체적인 고통, 어린 딸을 잃은 심리적인 고통, 이런 남모를 어려움을 담고 있거든요. 영화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군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영화의 매력이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하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경청 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라라랜드 캐스트의 Another Day of Sun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다정님께서 청디를 볼 때는 라라랜드처럼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오늘 경청도 잘 들을게요.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방채윤님께서 청디 오늘도 너무 예쁘네요. 유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병은님께서 청디 오늘 막방부터 팬사인회까지 너무 즐거웠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2시간도 잘 부탁해요 청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이승재님께서 청디 태풍 다나스로 인해 남부지방에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를 주었으면 유유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베이나님께서 와 하트 청아님 지난번 경청 처음 듣고 반디 어플 깔고 가입까지 했어요. 하트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586님께서 좀만 더 견디면 방학이에요. 경청 들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라고 또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학기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죠. 다음 주 벌써 여름방학이에요? 너무 드디어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방학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방학이 돼도 학원이나 학교 계속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방구석 라디오로 만나는 영화 탐구생활. 오늘 영화의 세계를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기자만 20년을 하셨고요. 배우 인터뷰 전문 기자입니다. 최근에는 배우 연구소의 소장님이 되셨다고 하죠. 바로 백은하 영화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우! 저도 이 기자님을 너무너무 잘 뭐라 해야 될까요? TV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보고 이제 기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영화도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본 적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소장님은요, 혹은 기자님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할 건데요. 지금부터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1 유료 문자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유아야,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정민아, 너 까먹었어? 내일 학교 개교기 기념일이야. 이렇게 이름과 함께 듣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술안의 서핑에 듣고 오겠습니다. 술안의 서핑에 였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민주야, 공부 좀 해라. 병은아, 방학에는 계획 세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서건아, 방학이라고 놀지 말고 공부해. 화이팅. 희수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범진아, 방학 때 보충하기 싫더라도 꼭 나가자. 다이야, 너는 이제 성인이야. 방학이 없다고. 내일도 화이팅. 채원아, 내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택배 온대. 꼭 기억해. 재민아, 운전면허 시험 꼭 한 번에 붙자. 화이팅. 민주야, 방학인데도 8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온다며. 고생해. 어떡해. 지혜야, 뭘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잘 될 거야. 항상 응원할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서는요, 추첨을 통해 말차
빙수 교환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순서 경청의 한 주간의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경청 뉴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 안 믿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알라딘의 램프 요정이 램프 요정 지니가 있다면 경청엔 뉴스 요정 라니가 있다. 권 작가님 어서 오세요. A whole new wor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치의 요정 라니입니다. 네. 경청뉴스에서 청디의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네, 라니 권 작가 왔습니다. 네. 요즘 뭐 이 영화 굉장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알라딘,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노래로 한번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아유, 오늘도 센스가 좋으시네요. 네. 자, 그럼 여기 홍희님께서 권 작가님 모자 잘 어울리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PT 갈 때 이제 이렇게 쓰는 모자인데 이제 땀에 조금 이제 약간 절임된 그런 스포티한 모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청디. 네, 많은 분들, 특히 우리 경청 청취자분들이 앞에서도 축하 인사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경청의 DJ 청디가 스냅핑으로, 7월, 올여름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무대를 섰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이 우리 안방요정 청디의 공식 음악방송 마지막 날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으로 무려 6관왕을 휩쓸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이렇게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6관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결과를 또 맞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치카까지 깜짝 공개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들은 참 그걸 다 지켜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제 바쁜 여름을 보냈는데 우리 청디 사실 지금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죠? 네, 정신이 조금 없네요. 매일매일 바쁘게 우리 팬분들을 만나시느라고 우리 청디가 좀 바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유가 없어서 미처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갔던 활동 오늘에서 좀 생각해보면 어떤 게 좀 기억에 남고 어떤 게 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에서의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오늘 끝났고요. 그냥 그동안 응원 와주신 우리 별아랑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하게 활동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스냅핑만이 아니라 치카까지 좀 사랑을 받아서 이제 노래를 만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케이스도 저희가 갔었잖아요. 근데 네. 주변에 작곡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맞아요. 이제 본인의 곡이 나오실 때마다 설레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응원을 와주셨고 네, 주 내내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게 앨범 하나 만들고 또 활동을 하면서 그걸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우리 청아의 이번 앨범 이제 음악방송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오늘도 이렇게 경청에서 청디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코너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계속 관심 부탁드린다 말씀 제작진의 한 명으로서 살짝 드립니다. 네, 여기 호잉님께서 청디 고생했어요. 그리고 건강 챙겨요. 퓨라고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많이. 그리고 민영님께서 네. 마지막까지 아이고 우리 청디가 여러분 지금 청디가 울컥해서 살짝 눈물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짧은 활동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또 감사함과 또 벅참 그리고 또 아쉬움들이 지금 뒤섞인 눈물 같아요. 아유 울컥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경청뉴스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 듣고 청디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사람이란 단어에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고 하네요. 청디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원래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참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뉴스 제가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목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아 씨? 두 번째 뉴스. 다음 주 경청 벌써 100회네요. 100회 특집 대기 중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사실은 이제 2017년 8월 마지막 주에 첫 방송을 했었어요. 벌써 2년 전이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52번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년이 흘러서야 100번째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죠. 2년 동안 이렇게 매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청디도 정말 대단하고 저희도 대단하고 청디의 팬들과 우리 경청 청취자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청 100회 앞둔 우리 DJ 소감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실감이 좀 나시나요? 2년이 흘렀다는 게. 저 울면 또 안 되거든요. 울지 마세요. 자, 경고할 겁니다. 네. 근데, 네. 벌써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싶기도 하고, 되게 많은 감정이 오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그쵸. 그쵸. 또 울려고 해서 제가 그냥 멘트를 뺏겠습니다. 그쵸. 오랜 시간 아무래도 함께 해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디의 팬도 있지만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저희 경청을 함께 해주신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숨은 팬분들 그리고 숨은 청취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열심히 저희가 준비해서 소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공식 인별그램에 곧 공지 올릴 테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실시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민정님께서도 경청 모두 대단해요 라고 해주셨고, 민님께서도 100회 정말 축하드려요. 꼭 들을게요 하셨는데, 민님 다음 주에 저희가 출석 확인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네, 속보 드디어 방학 시즌 돌입이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것만 아우, 기다립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맨날 방송 시작하면 청디가 오늘 시험이에요. 내일 숙제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겨워. 그러니까요. 우리 아유, 친구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여름방학 시즌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말 쉼없이 한 학기를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축하드린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짝짝짝짝. 그런데 우리 청소년 분들이 이 여름방학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궁금해서 여러분께 좀 설문조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2분 설문조사라고 해서 지금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반대 어플로 올여름 나의 여름방학 계획 지금 바로 다다다다다 보내주시면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디는 혹시 청소년 시절에 보냈던 이 방학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 방학 때 뭘 해야 되나 좀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저학년일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그냥 수영하기 바빴던 것 같고요. 수영을 좋아했어요? 네. 물을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찬방찬방. 진짜 지금과는 제가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진짜 딴 아이였어요. 진짜 밝고, 물개. 되게 적극적이고, 네. 능동적이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학교에서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되게 활발한 활동들을 되게 좋아했던 교회에서 되게 활발히 잘 지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도 열심히 하고 여름방학 때문에 좀 새로운 걸 많이 했었던 거네요. 네. 새로운 거에 도전을. 그래서 좀 되게 그냥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커가면서는 지금이랑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자고. 지금처럼 집순이, 엄마밥 먹고. 잠순이. 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익수님께서 고3은 방학이 없어요. 대학교 자기소개서 써야 해요. 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요즘 정말 더 어렵습니다. 네. 뻔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고생을 많이 교수님 하시고. 모시고 뭐 이런 거 팁 같은 거 하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 뭐 좋습니다. 특집 한번 해도 우리 경청 친구들한테 도움 될 것 아우, 같고요. 좋습니다. 뭐 다혜님께서 공부요. 고3은 웁니다. 우리 고3 울지 마요. 우리 우는 거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울어놓고. 그래요. 제가 오늘 할 말이 없네. 네.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수아님께서 전 학교에서 보충하지만 야자인에서 행복해요. 야간 자율학습 안 하신다고 안에서, 방학 때는 야자 안에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다고.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환님께서 또 저는 부모님이랑 베트남 여행 가신다고. 너무 좋겠네요. 버라롯이라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전통 음식이거든요. 어.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 1346님께서 고3이다 보니 시험 기간에 못 잔 잠자기 드라마 몰아보기. 이 청디가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난데.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죠.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경청 친구들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이 있네요. 이게 좀 고3 분들은 좀 준비를 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건강 챙겨 가시면서 틈틈이 좀 잠도 자고 좀 이제 휴식도 취하면서 머리를 좀 비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모쪼록 찾아온 방학이니까요. 좀 여유를 조금은 가지면서 그동안 못 하셨던 거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방학 정말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좋아요. 어떡해요. 벌써 인사 나눌 시간이라고 하네요, 작가님. 그러니까요. 보내기 싫지만, 정말 싫지만, 어떤 노래 또 가져오셨나요? 네, 그게 궁금해서 제가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방학에는 사실 노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 최대한 놀기 위해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해보시라 응원하는 마음으로 골라봤는데요. 우리 청디가 또 좋아하는 분들이죠. 데이식스의 노래 놀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네. 네. 저는 그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권 작가님과는 오늘 좋은 소식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권 작가님의 추천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놀래. 네, 데이식스의 놀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 청디가 듣고 공감해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코너 경청 대나무숲. 한 주간 또 어떤 이야기가 도착해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더도 너무 더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날씨도 우중충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무기력해요. 이렇다 보니 날씨 때문인지 별것 아닌 거 이래도 툭하면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여름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청디만의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여름에는 항상 컴백을 했어서 우리 팬분들이랑 이겨냈다면 이겨내고 같이 버텨냈다면 버텨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겨낸다 보다는 저번에 소수비님이랑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냥 어떻게든 견뎌낸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가장 좋게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 감기 안 걸리는 거, 그리고 너무 시원하게 다녔다가 이게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여름 감기 안 걸리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몸에 좋은 거 조금씩 챙겨 드시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잘 이겨내는 여름을 보내기를 네, 어쨌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행복한 여름, 시원한 여름, 이겨낼 수 있는 여름 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청디,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거 잠깐 읽어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기말고사가 끝난 날,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방에서 혼자 뒹굴거리다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글쎄 3kg나 찐 거 있죠. 나 어째 교복 치마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더 찔 수 있을지 무섭네요. 무서워 라고 해주셨는데요. 안 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지하는 순간 조금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근데 뭐 찌면 어때요? 지금 조금 찌면 어때요? 뭐 살이 찌면 어떻고 뭐 어떠면 어때요? 너무 겁나지 마시고 뭐 편하게 그냥
요즘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때요? 그냥 좀 찌울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행복하게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너무 아끼지 마세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중생 경청 친구입니다. 제게는 요즘 부쩍 친해진 친구가 5명이 있는데요. 친구들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마다 나가서 놀자고 화장품 사자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중학생이다 보니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매주 노는 게 조금은 부담돼요. 혹시 적게 쓰고 노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디가 알려주면 친구들에게 말해볼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쇼핑을 간다기보다는 어디 한 군데에서 그냥 막 죽치고 있는 편이라 가지고 너무 재미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저는 그 문구점이라 문고 그 막 어디 문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어떤 책들이 나왔나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것도 저는 재밌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집을 놀러 가서 강아지랑도 놀아주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진짜 산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전거나 이렇게 운동하면서 공놀이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저는 그럼 그냥 집을 추천해드립니다. 집순이답게 집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편안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또 편안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화이팅! 네, 대나무 숲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무직타이거 코튼 파우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숲 참여 방법입니다.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 머리말에 대나무 숲이라고 쓴 다음 문자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경청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달콤한 딸기 신메뉴가 가득한 커피베이에서 폴포유 보틀, 리딩 라이프스타일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세계문학 스마트 독서대, 디자인 소품 브랜드 룬룬에서 유니콘 레이니 필통, 로스팅 전문 기업 해림커피 로스팅 팩토리에서 드립백 커피, 세상 모든 비타민 비타민하우스에서 마시는 추업을 종합 비타민, 우리 차로 건강 나누는 브랜드 코리안 티 카페 오가다에서 블렌딩 티 무료 이용권, 달콤한 티타임 스위티타임에서 나이트타임 티세트, 지니 뮤직에서 지니 음악 이용권을 드립니다. 잠시 뒤 2, 3부에는요, 영화 탐구 생활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자님이시죠. 백은하 영화 전문 기자님께 궁금한 점, 환영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익숙하신 분일 것 같아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1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바로 백은하 기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폴킴의 헤어질 걸 알아. 헤어지자 했던 게 영화를 사랑하는 10대들을 위한 여름방학 맞이 특집 코너 방구석 라디오로 만나는 영화 탐구생활. 20년 동안 영화 한 길만 걸어오신 분입니다. 백은하 연구소, 배우 연구소의 대표 백은하 영화 전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에게는 최고의 셀럽이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보니까 되게 믿어지지 않네요. 저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항상 TV로만 뵙다가
네,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먼저 우리 경청 친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를 연구하는 영화 전문 기자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익숙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저 오늘도 성덕되는 날입니다. 아, 저도 성덕입니다. 네, 제가 기자님 출연 소식을 듣고 우리 작가님한테도 제가 너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많이 뵌 기자님이라고. 약간 내적 친밀감 같은 것들이 좀 생기죠. 네, 제가 진짜 이렇게 집에서 TV 볼 때 이렇게 막 뭐가 뜰 때 뭔가 찾다가 볼 게 없을 때 항상 기자님께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제 막 인터뷰도 해주시고 막 줄거리도 읊어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아, 저도 정말 청아님을 정말 제가 노래하고 또 춤추고 무대 위에서 맨날 뵙다가 네. 이렇게 또 차분한 스튜디오 안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제가 또 영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또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에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또 결심을 해주셨는지. 오늘 보다 보니까 청아 씨의 눈물을 닦아주러 온 게 아이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민망하게 하필 또 울어가지고 그러면 안 아, 되는데. 그래서 항상 되게 뭔가 무대를 완전 완벽하게만 하는 그 무대들을 아유, 보다가 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아.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저는 좋았어요. 아, 진짜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눈물까지 좋아해 주시고. 네, 평소에 10대 친구들을 좀 만나실 시간이 좀 있으셨나요? 실제적으로 배우분들이 점점점 나이들이 어려지기도 하고 네네. 지금까지 영화 기자를 하면서 만났었던 배우들이 되게 어린 배우들도 많았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네네. 예를 들자면 그러네요. 유승호 배우 같은 경우는 집으로라는 영화를 찍을 당시 9세 유승호를 만나서 소름 돋았어요. 네,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하이킥 시리즈를 할 때 진지 배우 항상 빵꾸 하던 그 시절 네네. 진지 배우라든지 우와. 이후에 뭐 써니 할 때 심은경 배우라든지 혹은 아니면 우아한 거짓말 때 뭐 김유정 배우라든지 이렇게 어느덧 이제는 너무나도 네. 성인 배우로서 잘 자기의 자리를 잡은 그런 배우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좀 만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해요. 얼마 전에 보이와 녹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출연한 배우가 안지호 김주아 배우라는 분인데 이 배우들은 2004년생이에요. 근데 정말 전 너무너무 이제 2004년 굉장히 어린 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자기의 직업 안에서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대답들을 막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김향기 선배님 같은 배우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김향기 배우가 선배님인 이제 세대의 배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소름 끼쳤던. 김현기 씨가 2000년생이니까 네. 그분들에게는 까마득한 선배님이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4년 정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야 되는 배우들의 나이의 풀이 이렇게 넓어졌구나. 진짜 더 넓어졌네요. 그렇죠. 한석규 배우가 64년생이니까 아마 이 배우들하고는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이 어쩌면 한 영화에서 동시에 출연하면서 서로 그렇죠. 동료로서 일을 하는 거라면 이들이 단순히 그저 어린 배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정말 또 위대한 분들을 또 많이 만나 뵙고 계시네요. 그분들의 아주 시작점을 본 게 저의 또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직업의 즐거움. 진짜 멋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곧 여름방학이라 놀거리 찾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제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진짜요? 네, 19일에 방학했다고 해서 저도 잠시 집이 부산이어가지고. 네. 조카들이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방학 맞이. 얼마 전이네요. 네, 정말. 네. 고모 방문 뭐 이런 것 좀 하고 왔어요. 네,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영화 전문가 백은하 기자님을 또 모셨습니다. 원래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좀 너무 민망해요. 오늘. 네, 오늘은 제가 감히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 좋아라.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시면 어떤 느낌이 또 드시나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서 되게 좋기도 하고. 네. 동시에 배우분들도 의외로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자기가 이 영화를 이렇게 찍었
찍었구나라는 걸 정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저도 앨범 정리를 그렇게 하는 그렇게 경우도 되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예술가들은 무언가 그냥 본능적으로 조금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도중에 나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역으로 인터뷰를 당하는 타이밍이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저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희님께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성민님께서 너무너무 친숙한 얼굴이세요. 반가워요 기자님. 경청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네네네. 해주셨고요. 윤정현님께서 우와 저는 직업이 영화 음악 감독인데 이번 와. 코너 너무 기대돼요. 라고 해주셨고요. 와, 반갑습니다. 네, 조현지님께서 우왕 신기해요 기자님이 경청해 라고 해주셨고 또 김정학님께서 백은하 기자님 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갑습니다. 라고 진짜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분 좋네요. 네. 네. 또 오늘 또 요즘 영화가 화제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1000만 거의 다 온 영화들도 네. 있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극장가에 나왔을 때 올해 거의 상반기 영화 중에서도 뭐 1000만을 넘는 영화들이 계속 생기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정말 영화관에 많이 가시고 영화를 사랑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쉬는 날의 영화죠. 그럼요. 쉬는 날의 영화죠. 저도 그 영화 한 단어를 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쉬는 날에는 영화 하나 볼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2시간이란 시간이 가만히 또 있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 2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어쩌면 평생을 혹은 아니면 2, 3년, 1년의 시간을 막 쏟아부은 어떤 예술품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대단한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2시간 정도를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게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이제 뭐 예전에 못 봤었던 이제 기자님이 뭐 소개를 해주시는 뭐 영화들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런 영화를 못 보고 지나쳤으면 진짜 너무너무 이 기분조차도 몰랐을 텐데 지금 이 기분을 느끼게 돼서 되게 행운이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외쳤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50년 전 영화도 30년 전 영화도 지금 내가 플레이를 하는 순간은 나랑 같이 있는 영화가 네. 되니까 그것이 영화의 또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또 그런 뭔가 시간이 그냥 계속 맞아요. 멈춰져 있는 맞아요. 거기 네. 고스란히 네. 그 영화 안에서 그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시간을 발견하는 재미라는 네. 게 굉장히 크죠. 제가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도 찾을 수 있고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얘기만 하네요. 또 이제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기생충 네. 이 칸 영화제에서 맞아요. 황금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기자님께서도 그 현장에 계셨다고. 맞아요. 네, 정말 들었습니다. 너무 즐거웠던 기억인 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화 기자를 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벅찬 순간 네. 같은 느낌. 그랬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한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그 100년의 역사가 딱 드디어 이런 결과를 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봉준호 감독이 플란다스에게라는 데뷔작을 네네. 찍었을 때만 해도 제가 그 시사회장에서 그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저희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지만 뭔가 흥행에 잘 되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봉준호 감독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화를 찍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영화인들이 가장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영화를 만들다니 굉장히 여러 감정 같은 것들이 들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기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소름을 계속 돋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역시 영화 전문이십니다. 네, 백은하라고 하면 20년 동안 활동한 그 영화 전문 기자로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배우연구소라는 곳을 여셨더라고요. 배우연구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영화 기자로 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 배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랬다면 배우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그들에게 조금 더 예술가로서 그들의 성취를 기록하고 지켜보고 연구하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된 게 배우연구소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선 배우 관련된 책도 만들고 배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혹은 어떤 이벤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곳이 바로 배우연구소입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본격적으로 백은하 기자님과 영화의 세계 알아볼 텐데요. 1교시 영화의 세계 Q&A, 2교시 영화 꿀팁, 3교시 방과 후 학습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1교시 영화의 세계 실시간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영화 기자, 영화 현장, 영화 배우, 영화제, 꿈과 진로 등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샵 1042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래 듣고 나서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리바인의 러스트 스타즈 듣고 저는 돌아올게요. 월화수목금토일 난 어디쯤에 있을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이곳에서 혼자 남아있을까 또 하루를 보내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하의 경청. 네, 경청 3부 시작했습니다. 영화 탐구 생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 옆에는 백은하 영화 전문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교시 영화의 세계에 갑니다. 실시간 질문들 받고 있는데요. 샵 1042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먼저 사전에 경청 인별그램에 달린 댓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잼314님께서 백은하 기자님, 영화계 입문 시절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한 마리 외로운 덕후였죠. 정말 배우들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막 팬레터도 쓰고 막 모든 걸 스크랩하고 막 이런 걸 하던 정말 배우가 좋아서 그 배우의 영화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화가 좋아서 배우를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배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됐었던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덕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한 분을 이렇게 좋아하면 네. 그분이 어떤 영화든지 찍었던 거를 싹 다 봐요. 아, 맞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것도 네. 하루 이틀 만에. 아, 그거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막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워낙 설명을 또 잘해줘가지고 저랑 워낙 친한 친구인데. 그런 분들도 연구자죠. 그러니까 네, 배우 연구자.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역할도 있었고 이런 역할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저한테 막 그랬구나. 그분 만나고 싶네요. 예, 진짜 제 친구한테도 혹시 그 소장님네 네. 취직할 생각 없냐고 네, 연구소에 들어오시라고 네. 객원 연구원으로 제가 좀 쓰고 싶네요. 진짜 진심으로다가 제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도 영화 한번 파보는 건 어떠니? 맞아요. 근데 영화에 배우가 한 명만 나오진 않잖아요. 내가 네. 사랑하는 배우가 어떤 영화에 나오면 그 영화에 또 많은 배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점점점 그 배우를 파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파고 싶은 배우들이 점점 네. 늘어나게 되고 아는 영화들이 늘어나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그 친구가 원래 저랑 같이 춤을 추다가 지금은 잠시 여행 다니면서 알바 생활을 또 하면서 네. 막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진심으로 얘기를 손잡고 해봐야겠어요. 와주세요. 그럴게요. 네, 어떤 배우를 덕질을 하셨냐고 다정님께서 물어보시네요. 저의 첫
덕질의 시작은 아주 어렸을 때 김혜수 배우였었고요. 너무 멋있으신 네. 선배님이세요. 너무너무 멋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도 너무 멋있어서 제가 김혜수 배우에게 맨날 편지를 쓰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이 이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 영화 기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사를 가는데 이제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편지함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김혜수 배우한테 붙이지 못한 편지가 한 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걸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후에 김혜수 배우 인터뷰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 편지를 드린 거예요. 정말 직접적으로. 오래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썼던 그 편지를 드렸는데 그때 김혜수 배우가 그걸 보고 딱 뒤를 돌렸는데 그 주소에 네. 자기가 어린 시절 살았었던 주소가 쓰여져 있었던 거죠. 오. 그 팬레터가 원래 도착했어야 할. 이젠 더 이상 거기 살고 계시지 않은 잠실본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는 네. 그걸 딱 보신 순간 약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셨는데 나의 정말 성공했구나. 성공한 덕후란 이런 거구나. 더 이상 영화 기자를 안 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왜 제가 눈물이 나는 줄 모르겠네. 정말 그만해. 3638님께서 우와 진정한 성덕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성덕. 그러니까요. 멋진 성덕이세요. 정말. 예진님께서 또 영화 전문 기자가 되면 좋은 점 3가지만 탑 3만 뽑아주세요. 영화를 먼저 볼 수 있다? 진짜 너무너무 좋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과 가까이서 이야기를 내가 궁금한 점을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다. 그런 점 진짜 그리고 좋다. 좋은 영화와 좋은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즐기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부터 기자님을 꿈꾸시는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레이스 하님께서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영화라는 장르의 매력은? 어떤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2시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요. 뭔가 그 슈퍼파워가 생긴다는 것이 그러네요. 우리 일상에서는 에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러브 스토리가 어딨어라고 하지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네. 만들어준 2시간. 또 실화인 경우도 많고. 그럼요. 네. 네. 그러네요. 또 9394님께서 기자님과 인터뷰하는 배우분들은 항상 행복한 표정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 별아랑도 알고 있을 테지만 배우로서 최고의 찬사를 들었다라는 말도 하시던데 정말 인터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백은하 기자님만의 인터뷰 비결이 뭔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대로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 경청이에요. 정말 네. 잘 듣다 보면 궁금함 같은 것들이 더욱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이미 상을 만들어서 가져갔을 때는 재미없는 인터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들어가서 대신 이제 많은 준비들은 해가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잘 듣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경청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기도 해요. 그건 꼭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거 잘 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자꾸 솔루션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주다 보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말에서도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조금 외로워질 때가 이제 경청이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안 풀어놨을 때나 맞아요. 뭔가 얘기를 많이 못 듣고 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전 사실 경청을 이렇게 진행을 2년 정도 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래는 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는 네.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DJ에게 또 직접 해주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또 의지한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네. 좋습니다. 또 뚜딩님께서 가장 애정을 갖고 계신 배우는 누구인가요? 이유도 궁금하시다고. 또 영화 제작, 배급, 상영까지 전반적 과정도 궁금해요. 라고 거의 뭐. 한 24시간 정도 필요한데, 네. 이거. 네.
네, 뭐 너무 많은 배우분들을 좋아하시겠지만 네. 혹시 있으시다면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김혜수 배우는 정말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주 높은 스타덤이라는 것을 내려오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멋있어지는 네. 배우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송강호라는 배우도 아주 시작 지점부터 제가 계속 보아왔고 점점점 위대해지는 그런 배우라서 굉장히 또 사랑하고 애정하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책을 내기도 했던 박정민 배우는 아주 이 또래 배우들 중에서 저랑 앞으로 제가 앞으로 이 기자 생활을 계속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 사람이 20년 후, 30년 후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한 배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너무 좋은 게요. 사실 처음으로 나와주셨어요, 경청에. 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딱 그 영화를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보고 난 후에 또 와주셨어가지고 와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라디오를 나요.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네, 가끔 또 들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로 다양한 라디오들을 듣고 그리고 모니터도 하시고 하세요. 긴장해야겠는데요. 맞아요. 오늘 특히 기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네네. 제가 또 들려줄 거예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자, 또 여기 5020님께서 네. 영화 곡성의 감독님은 한 꿈의 장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영화 때문에 무당집에서 한 달 동안 네. 사셨다고 하던데, 다른 영화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해요. 라고. 맞아요. 감독님들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것에 거의 끝까지 파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 만들었었던 장재원 감독님은 네네. 한국의 모든 종교에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제일 박사세요. 진짜 저 재밌게 봤어요. 네, 두 모든 영화 걸 다. 물어보면 돼요. 네. 근데 정말 그 정도로 하나의 장르나 하나의 그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 풀어낼 때 감독님들이 정말 꼼꼼한 사전 조사들을 많이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배우들도 물론 그 어떤 2시간 동안 그런 직업군 혹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감독님들 같은 경우도 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제가 또 든 생각이, 이제 계속 이 직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요리도 뭔가 재료와 네. 그런 역사와 뭔가 그런 것들을 알고 먹으면 더 그럼요, 맛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기자님께서는 진짜 어떤 영화든지 진짜 더 재밌고 막 한 장면 한 장면 소중하게 눈에 담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네. 부러워요, 지금. 네, 요리계 백종원님께서 계시다 영화계 네. 백은하로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영화 볼 수 있게 또 배우를 더욱더 뭔가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 그 가운데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으로 계속 있고 싶어요. 정말. 맞아요. 네. 또 제가 인터뷰 했었던 걸 기억해 보면 막 이 장면은 특히나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뭐 자그만 것 하나도 이렇게 네. 추가가 됐고 막 네. 그런 걸 보면서 다시 보면은 또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그 영화를 찍는 순간 우리는 한 1분 30초 뭐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이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어떤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란 건 네.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사실 끄집어내서 같이 조금 펼쳐보는 느낌 같은 게 배우들한테도 벅찬 순간이 있고 저희에게도 재밌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럼 실시간 문자들 한번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16님께서 기자님이 생각하는 잘 만든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요. 라고. 잘 만든 주셨네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관객들이 먼저 알게 되는 잘 만든 영화는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걸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라고 하면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잘 만든 영화는 딱 보는 순간 알게 되는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진 그 영화들이란 것들은 이미 누군가는 재미없어, 누가 좀 지루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꼼꼼함만으로도 이미 잘 만든 영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 만든 영화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끝까지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대단한 영화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데 끝에는 결국은 그걸 봉합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영화는 사실 꿈이 컸던 영화이지 잘 만든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처음에 내가 했던 생각과 끝이
어느 정도 이게 맞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이 거짓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느낌. 네. 또 명언이네요. 좋습니다. 또 여기 남동성님께서 외국의 유명한 시리즈 영화에 마동석 배우가 출연을 확정 지었는데 네. 오늘 되게 많은 기사들이 맞아요. 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이게 워낙 기본적으로 마동석 네. 배우가 영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 전달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할 네. 텐데, 실질적으로 이 뜻은 그만큼, 미국이라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의 관객들만을 위한 영화가 더 이상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이런 그 아시아권에서 어떤 배우를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관객들의 열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어느 순간. 그냥 백인이 나오는 백인 히어로가 아니라 정말 요즘은 흑인 히어로, 여성 히어로, 새로운 히어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아이들이 꿈꾸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 히어로가 나온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남자 히어로만 있지 않구나라는 걸 꼬마 어린이들이 아는 것처럼 아시아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마동석 씨 같은 분이 히어로로 만약에 나온다거나 영화에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같은 이런 아시아인들도 사실은 히어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검에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걸 자꾸 주입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히어로는 하얀 사람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동석 씨라든지 뭐 그 전에 수연 씨라든지 이렇게 그 국제적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는 단순히 우리 한국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한국의 관객들이 중요한 시장이 됐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객분들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너무 다 멋있네요. 멋있어요. 네. 네. 기대되고 너무 네.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MCU라고 불리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 그리고 MCU의 탄생을 한번 보고 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꿈을 키워주시는 분이 또 되시겠네요. 또 윤정현님께서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나 장르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영화들이 또 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뭐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도 기본적으로 남자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김혜수 배우를 보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듯이 어린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여성상 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예쁜, 이게 아니라 멋진 여성상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한국에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또 세희님께서 영화를 전공으로 하고 싶어서 가끔은 영화에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맞아요. 다시 영화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누구나 공감할 것 이거 같아요. 진짜 슬픈 일인데 네.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재밌지 즐겁지 않아요. 않은 거. 저도 그게 가끔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과연 이 일의 종사자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이걸 즐기는 어떤 바깥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세희님 같은 경우는 전공으로 하고 있고 영화인이 이제 되어 가실 분이라면 그거에서 벗어나시긴 힘들 것 같고 그 안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를 절대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했던 첫 마음이 어떤 배우를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그 배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걸 계속 가져가자. 가끔은 마감하기 너무 싫고 글쓰기도 싫고 컴퓨터 앞에 앉기도 싫고 뭔가 영화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은 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이 콩닥콩닥했던 그 시간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면 영화에 대한 흥미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떤 영화가 있냐면 세희님이 처음 보고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그렇지 내가 이래서 영화를 하고 싶었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교시 영화의 세계 Q&A는 여기까지인데요. 기자님 어떠셨나요? 뭐,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면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1교시였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정리 네, 하시는 정리했어요. 거죠.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제가 네. 그러기 때문에. 유지연님께서 기자님, 와, 역시 말씀 너무 잘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M님께서 기자님 정말 영화계 명언 제조기시네요. 라고 멋져요. 라고 또 해주셨고. 이인호님께서 20년간 영화 기자를 하셔서 그런지 이야기가 달라요. 살아있는 역사시네요. 라고 영화계 해주셨습니다. 암모나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아이고. 자, 음악 듣고 나서 2교시 영화 꿀팁 이어갈 건데요. 기자님한테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좋은 영화 고르는 법, 뭐, 영화 평점 제대로 판단하는 법,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기는 법,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샵 1045 유료문자 무료인 반디로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영화 라이온킹 OST 비욘세의 Spirit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들은 곡은요, 라이온킹 OST의 비욘세 스피릿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백은하 영화 전문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영화 탐구생활 이제 2교시 영화 꿀팁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새로운 영화 소식을 광고로 접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 저희 같은 이렇게 뭔가 영화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영화가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고 별로인 영화인지는 그냥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자기가 보고 나는 이런 영화가 별로 안 맞는구나 라는 걸 그냥 알고 다음부터는 저런 영화 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아 씨한테 좋은 영화라고 꼭 저한테 좋은 영화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영화, 뭐 500만 영화, 이런 영화 좋은 영화, 봐야 되는 영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2만 명이 봐도 내가 좋은 영화가 좋은 영화. 맞아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누구에게 그 영화 봤어라고 얘기했었을 때 난 안 봤는데 라는 거 뻔뻔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본 영화는 그 사람을 못 봤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좋은 영화 나 이거 보고 나서 10,000원 아까우면 어떡하지? 그 아까움에서 또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런 영화 보면 안 된다. 판단력이 좀 더 잘. 그렇죠. 나의 취향을 길러나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감독의 저 배우가 나오는 저런 장르의 영화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심이야 라는 자기만의 데이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는 그냥 베팅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2시간 동안, 딱히 제가 뭐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제게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바라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상을 아예 벗어나는 순간들을 이렇게 침침한 곳에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딱히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그 시간과 맞아요. 뭐 금액적인 부분이. 한 200명이 같이 보는 영화긴 하지만 어쩔 땐 1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보는 영화긴 하지만 영화는 결국 혼자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누구랑 같이 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혼영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혼영 저는 좋아해요. 네. 그리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전문가분들이 평점도 매기기도 하잖아요. 네. 리뷰도 쓰시고. 그런데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어떠한 말을 신뢰를 해야 할지. 예. 그들이 싸우는 거를 재밌게 보시되 이렇게 난 이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다.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재밌게 즐기시되 앞에 얘기랑 정말 또 이어지는 얘기일 텐데 결국 내가 좋은 판단하는 얘기가. 그걸 계속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이런 리뷰를 쓰거나 혹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면 나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저 사람의 취향이 나와 비슷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오. 나는 이런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꼬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뭐 어떤 그 보면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영화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인생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더 끈끈해지는 관계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영화들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금 판단하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사실은 좀 알게 되는 것이 영화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나란 사람을 알기 위해서 더 유명한 평론가한테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세상에 제일 좋은 영화라는 믿음을 가지고 뻔뻔하게 그 취향을 밀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게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박찬욱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진짜 멋진 말씀 매번 감사해요. 자,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호님께서 영화 종류마다 좌석을 다르게 고르는 게 좋다고 하던데, 2D 영화는 사이드에, 3D 영화는 옆쪽, 앞쪽 중앙에 앉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라고. 일단 3D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굴절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공평히 볼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이 그쵸. 분명히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뭐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본인의 주머니 사정에 가장 맞는 좌석들이 요즘 다 차등으로 가격들을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주머니 사정에 가장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영화마다 아이맥스로 보는 것이 더 좋은 영화, 혹은 4D로 보는 것이 더 실감 나는 영화, 그냥 2D로 봐도 되는 영화들이 있고요.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영화들은 좀 돌비라든지 뭐 이런 사운드가 좋은 곳에서 가서 보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느 극장에 어느 관이 사운드가 좋다더라는 게 이제 아마 다 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서 이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보시면 좋죠. 하지만 그런 내가 약간 막귀다. 그냥 영화의 그냥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장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데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별게 없나 봐요. 전 가장 가깝고 시간 되는 맞아요. 곳이 저한테는 최고라서. 성민님께서 또 영화에서 복선 같은 거 한번 알아보는 꿀팁 있나요? 목성 같은 거 한 번에 알아보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눈치를 챌 것 같은 순간에도 제 머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닐 거야, 아닐 예, 거야. 아닐 거야. 저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 되게 복선을 미리 찾아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통은 그냥 아무런 그 영화를 만든 사람하고 두뇌 게임을 잘 안 하면서 보고 나중에 다 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하나하나 저것이 복선이었구나라고 다시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과정들을 좀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찾아주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 나중에 이랬고, 그래서 이렇게 풀렸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그렇죠. 좀 놀래주기도 해야 만드는 사람들도 보람이 있는데 맞아요. 너무 머리 좋은 관객들하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영화 만들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영화의 컨벤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영화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나가는지에 대한 장르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장르의 법칙을 이미 다 익숙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다들 보시면 저 다음에는 보통 소리 지르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공포 영화의 법칙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모르는 상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긴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다면 조금 더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짠 감독들의 영화들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어렵네요. 네, 또 장범규님께서 독립영화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맞아요. 이 독립영화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이 얘기만 하자고 하면 뭐 24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영화라는 것의 개념은 지금도 학계에서도 독립영화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독립영화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돈으로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자본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영화. 그게 바로 독립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만들고 있는 어떤 영화에서 그것이 관객들이나 혹은 아니면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 영화의 결말이나 혹은 아니면 영화의 이야기의 방식 같은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영화. 그러니까 독립된 방식의 정신과 독립된 방식의
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가 독립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멋있네요. 독립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뭐 해외에도 많고 한국에서도 독립영화들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독립영화 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독립영화계에 또 이 장르를 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네, 맞아요. 제 친구가 그래요. 특이한 친구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좋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영화 꿀팁 제대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별히 경청 친구들을 위해 영화 추천 준비해 주셨죠. 자, 어떤 주제의 영화들인가요? 정말 10대 때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 같은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3편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백은하 영화 전문 기자님이 추천하는 10대들을 위한 영화. 자, 첫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이죠? 꽤 오래전 영화인데요. 1988년도작이에요.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네. 제목의 영화죠. 바로 허공에의 질주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요즘에도 가장 먼저 얼굴이 딱 올라오는 배우 리버 피닉스라는 배우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시절의 그 영화예요. 네. 88년도 작품이니까 리버 피닉스가 18살에 찍었었던 그런 영화였었는데 93년도에 그러니까 겨우 정말 2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요절하게 됐었던 정말 아름다웠었던 피닉스라는 이름 자체는 다시 불사조라는 그런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 짧은 생 동안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허공의 질주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정치적인 문제로 FBI에 쫓기게 된 어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2살 때부터 계속해서 집을 바꾸고 그때부터 머리 색깔을 바꿔야 되고 눈 색깔을 바꿔야 되고 정체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 많이 다녀봐서 그 마음 고통 아시죠?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늘 내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의 친구들하고도 사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조금 있으면 떠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항상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이런 아이가 어떤 학교에 가서 정말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음악 선생님이 딸인 또 소녀를 사랑하게 되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너는 이제 독립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었었던 인생의 짐을 더 이상 아이에게 지우지 않으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눈으로 보셨을 때는 리버 피닉스의 아름다움이 정말 그 디카프리오의 또 아름다웠던 시절 이전에 그런 미소년의 계보에 있어서 거의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눈도 즐겁지만 여러분들 그 10대 시절에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과연 우리에게 독립이란 게 무엇일까 부모로부터 정확하게 독립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클래식 음악을 하나를 탁 틀어주고 하나 마돈나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 두 음악의 차이점이 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하나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하나는 뭐 그냥 팝 음악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때 딱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데니가 손을 딱 들고 얘기해요. 하나는 베토벤은 춤을 추기에 적합한 음악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음악 선생님이 딱 알아보는 거죠. 이 친구의. 사실은 베토벤이란 이 베토벤의 곡은 마돈나의 곡과는 달리 리듬이나 템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춤을 추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본능적인 기질 혹은 아니면 지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의 삶이라는 게 데니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템포 혹은 아니 리듬을 가질 수 없었던 삶을 살아왔던 친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도 마돈나의 음악도 사실은 다 좋은 음악이지만 결국 다른 음악이라는 거. 그러나 보통의 친구들은
조금 더 춤추기 좋은 음악으로 살아왔던 선호하죠. 거죠. 그 네. 템포들. 그래서 새로운 템포를 가진 이 친구의 삶을 보게 되는 영화가 바로 또 허공의 질주란 영화예요. 너무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진짜 지금 영화 한 장면 본 것 같아요, 기자님. 너무 황홀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 허공의 질주 소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두 번째 영화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영화죠? 두 번째 영화는 아마 많이 제목을 들어본 적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었던 영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네. 이 우리의 주인공 빌리는 탄광촌에서 광부인 아버지와 굉장히 좀 퉁명스러운 형하고 같이 살아가는 11살 소년인데 이 친구는 매일 복싱을 배우려고 체육관에 가는데 도통 관심이 없어요. 너무 권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투를 하고 있는 그 옆방에 보니까 소녀들이 발레를 하고 있는데 그 발레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이 아니라 좀 몇십 년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특히나 영국의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남자애가 무슨 발레냐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나는 발레하는 남자애는 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하지만 결국 너무너무 발레가 좋은 거예요. 남들이 남자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소년의 이야기가 바로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처음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춤추는 게 왜 좋은가에 대한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정말 사실 발레 학교는 너무너무 많은 교육을 받고 정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소년들만이 오는 곳이었는데 제대로 교육을 그냥 선생님한테 받고 자기 혼자 너무 열심히 연습했던 애니까 뭔가 되게 주눅이 든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그때 거기에 있는 선생님 하나가 넌 왜 춤추니 좋아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냥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 되고 갑자기 불이 붙은 느낌이 들고 내가 한 마리 새가 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순간 사실 엄청 근사한 말로 춤을 왜 추고 싶은지 왜 발레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새가 되고 싶은 이 마음 같은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을 수 없는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혹시 이건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혹은 아니면 이건 여자한테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연도 직업이야. 많아요. 이거는 남자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건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꿈을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타고난 조건 때문에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빌리 엘리어트는 결국은 내 몸속에 불이 일어나게 하는 그것을 쫓아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화였죠. 정말 좋은 영화들 많이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0대의 꿈에 관한 이야기 영화 두 번째 영화였습니다. 빌리 엘리어트. 예.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악이 정말 정말 좋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영화 추천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전 너무 듣고 싶은데 네. 정말 마지막 영화 어떤 영화죠? 네, 마지막 영화는 한국 영화인데요. 2015년에 개봉했었던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초등학교 4학년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이랑 좀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방학을 앞둔 그 시점의 교실에 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외톨이거든요. 친구한테 약간 말하자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소녀가 전학생인 지아라는 소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여름방학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둘만의 여름방학을 보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방학이 딱 끝났는데 돌아가 보니 지아는 어느덧 다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를 좀 멀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의 아픔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시절 생각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아름다운 소녀 시절, 학창 시절 이렇게 기억을 그냥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은 정말 전쟁 같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친구들 맞아요. 사이에서 친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흔히 말하자면 이게 소외받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그때의 친구들 사이의 관계라는 건 거의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찬란하고 잔인했었던
어떤 비밀의 화원의 초대장 같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우리들이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면 첫 장면과 끝 장면이 피구의 편먹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해서 누구 뽑을까? 우리 만약에 이제 어떤 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 누구, 나 청아, 나 은하 뭐 이렇게 뽑는데 그때 점점 내 이름이 안 불리고 있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 이건 나는 언제 불리지? 나는 결국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될까봐 하는 그 걱정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어렵게 어른이 되었구나.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어 가고 있구나. 경청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관계에 대한 영화가 바로 우리들이란 영화예요. 저도 뭔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어렸을 때는 정말 예민하고 오히려 맞아요. 더 많은 감정과 감성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커가면서 무시해야지 하면서 커가지고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시해야 내가 상처를 그만 받을까 싶기도 좀 한다는. 무뎌지는 네. 것이 덜 상처받는 방법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뭐. 또 어느 순간 지나면 그 무딤이라는 것에서 또 예민한 어떤 것들이 또 생겨난 어떤 시기라는 게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무뎌져야 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평생 어쩌면 우리들 같은 시간들을 계속 거치는 우리는 초사의 삶을 어렵다.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이 영화 뭐 어린 친구들이 봐도 좋고 또 혹은 지금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성인들이 보셔도 되게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모두에게 좋은 영화를 또 전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추천해 주셨는데요. 홍문택님께서 설명 맛집 백 기자님 영화들이 보고 싶어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맛있지 않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 3편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영화 꿀팁 제대로 얻어갑니다. 그런데 기자님께서 경청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3교시 방과 후 학습에서 그 얘기 나누어 볼 건데요.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OST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잼의 타운 컷 멜리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OST였죠. 더잼의 타운 컷 멜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영화를 한 3편 정도 본 느낌이에요. 네, 꼭 보세요, 진짜. 네, 꼭 보겠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경청 친구들의 행복한 여름방학을 위해 준비한 영화 탐구생활 3교시 방과 후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게 있어도 떳떳하게 주변에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 또한 그랬었어요. 네, 아직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발견만 했어도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꼭 영화뿐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드는 어떤 영상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일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예를 들어 난 먹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정말 먹방 유튜브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것 때문에 밤을 새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밤새 뭔가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오히려 쉬운 부분이에요. 내가 뭐 만약에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직업이 필요해. 그럼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맞는 어떤 방식을 찾아가면 되는데 더 힘든 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게 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거야라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넌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레짐작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영화 기자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영화 기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리뷰를 쓰는 거 이상으로 그냥 배우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아, 나는 이게 더 재밌는데?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쓰지 않고 있어도 그냥 이것만 해도 되겠구나. 이거 다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 뭐 춤을 잘 추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 거는 즐겁게 즐기시면 되고,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거.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어떡해요.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요. 벌써 저도 이렇게. 아쉬워. 아쉬워. 벌써 12시? 가 돼가는데, 지금 인사 나눌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고, 또, 청아 씨를 항상 볼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누군가 이걸 시켜서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서 되게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른이라는 표현을 저는 항상 내가 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멋진 어른을 오늘 보고 싶었고 또 함께 만난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눈물까지 처음인데 보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저도 반가웠습니다. 여기 3910님께서 백은하 기자님께 여러 가지 배워갑니다. 내가 영화를 처음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계속 좋아해 나갈지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그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같아요. 사랑을 하는 것은 방법을 찾아가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또 어떡해요. 지금까지 백은하 영화 전문 기자님과 영화의 세계를 알아봤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자님 정말 열심히 스크랩하고 읽고 팔로우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듣고 보고 그다음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방학 잘 보내세요. 네, 오늘 백은하 기자님 덕분에 영화라는 예술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요. 영화 꿀팁도 많이 챙겨주셔서 우리 친구들 다가올 여름방학 시원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승열의 기다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영화 ING의 OST였죠. 이승열의 기다림 잠깐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7월 21일 일요일 경청 벌써 너무너무 벌써예요.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 진짜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기자님과 또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큰 행운 그리고 큰 행복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석원님께서 오늘 영화를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유유즈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히라고 해주셨고 또 인지님께서 기자님과의 알찬 2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디 바쁜 활동 기간 동안 경청과 소통을 위해 모든 생방송까지 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2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다음 주 7월 28일 경청은요, 벌써 100회입니다. 100회 특집으로 꾸려지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경청 홈페이지 인별그램에 참고해주세요. 끝곡으로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저희 추천곡 Ed Sheeran의 Feels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다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Jumping to the crowd.